예, 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예, 오늘은 가비아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월봉이고요. 세력선, 지지선과 세력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도 세력 지지선, 세력선, 그리고 밑에도 얇은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있죠.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일봉에도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이 상단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선들과 또 최근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런 굵게 표시된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이 있죠. 하단에는 지금 선들이 많죠. 예, 이전에 발생한 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면 매수 구간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매도를 생각하고 있어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즉 예를 들자면 이제 이 구간에서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신규 진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은 뭐 이런 밑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뭐 팔까 또는 가지고 갈까 분할 매도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될 그런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아 얘가 어떤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더 가겠지 하고 들어가기에는,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다른 관점으로 뭐 접근하셔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본인의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원칙과 기준이 있으시면 투자를 항상 본인의 기준에 맞게, 원칙에 맞게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뭐 이게 완전한 제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죠? 본인의 기준이 있으시면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제 기준에서는 이 구간은 스윙 진입이나 신규 진입은 조금 뭐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 구간으로 봐야 된다면 매수 구간은 어디였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구간을 기준으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 지지선은 이 구간에서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서 나왔고, 이 세력 지지선과 이 세력선은 이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해는 있었겠죠. 그리고 이 올라오는 과정에 여기서는 이해가 없었어요. 이 정도 구간에서 이해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 앞을 때리고 빠질 때 있는 자리, 그죠? 빠지는 자리, 여기서는 당연히 이 자리에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여기가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월봉에서는 뭐 더 추가로 뭐 확인을 할 내용은 딱히 없어 보이고요. 예, 일단 여기가 매수 구간, 여기는 지금 매도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상승만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뭐 얼마 안 가서 좀 가다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빠질 때 물론 빠지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어떤 추세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다 봐야겠죠. 당연히 그때, 지금은 월봉이지만 당연히 주봉과 일봉도 다 보고 뭐 어떤 매수관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빠지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현재 이 패턴에서는 이는 자리, 그죠? 여기 이후로 빠지면 여기서도 분할 매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떤 패턴을 만들고 빠질 때를, 물론 그때는 또 이 안에도 매수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뭐 이런 패턴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걸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 빠지게 되면 이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역시도 지금 보시면 쭉 올라와 있죠, 그죠?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 세력선과 여기 세력선과 여기 세력 지지선이 있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굵은 선이 있습니다. 당장 이 파동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있고요. 밑에도 한참 더 이전에 발생한 세력지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들은 당연히 이런 파동 하락할 때 있었겠죠, 그죠? 이 두 선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주봉에서 굳이 매수구간을 따지자면 이 두 선은 이 하락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선은 이 하락에는 당장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 이해가 21선이 이렇게 쭉 빠질 때 지금 밑에 이런 선들이 없으면 여기 분할매수 못 들어가겠죠, 그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게 맞고,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자면 이 종목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 하락을 보고 있었다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면 해당 종목을 이런 구간 분할 매수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이런 구간 분할 매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이런 구간이죠. 근데 아마 이 하락이 강하게 나올 때는 이런 구간에서보다는 조금 참았다가 이런 구간부터 아마 분할 매수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런 구간은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21선이 하향 돌파를 하면 단기 저점 자리라고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밑에 또 이렇게 세력 지선이 있는 경우, 그죠? 근데 이렇게 진입을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려요, 그죠? 조금 일찍 들어오는 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과정이 좀 기다리는 기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종목마다 뭐 어떤 그런 건 다르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조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그리고 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숟가락 패턴이 나오면서 첫 술자리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나오고 저항 맞고 빠질 때. 이 선과 이 선들은 이 구간에서는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맞고 빠질 때 종가에 들어간다라고 뭐 모아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맞고 빠질 때 이런 구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안에서 모아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해당 어떤 이런 원칙이나 기준을 항상 종목 이렇게 저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이런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구간이 좀 넓게 보면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는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런 구간에 지금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자리는 밑에 있는 데서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이렇게 먼 자리에서 이미 진입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팔아볼까 또는 좀 더 가지고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제 기준에서는 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일봉 역시도 뭐 비슷하겠죠, 당연히. 잠시만요, 제 차트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봉에서는 사실 요 근처 지금 최근에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 매수 구간처럼 보이는데 조금 매수 진입이 힘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구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생략된 보조지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그 생략된 보조지표 제 차트를 같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자리는 사실상 그 보조지표도 조금 애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여기가 지금 밑으로 이 선이 여기까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선 밑으로 하향 돌파를 하면서 이 21선이 뚫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 원칙상으로는 이 자리 들어가기 힘든 자리입니다. 일봉상으로는 그래요. 일봉상은 그렇고, 그리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이 위에 있고 주가 빠지면 이것만 보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봤을 때는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21선이 이걸 뚫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죠? 하향 돌파를 해버리죠. 21선이 얘처럼 이렇게 위에 있으면서 주가를 빼주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도 뭐 그 패턴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만족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주는 것 같지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현재 자리를 주는 것 같지만 제 기준과 원칙에서는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 그런 형태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앞을 가면 이런 자리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왜냐면 이렇게 행돌파 하더라도 여기 세력선과 세력지선 이전에 발생한 선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많고, 그리고
21선이 뭐 이렇게 지금 이 선들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가를 맨 하단에 있는 이 앞에서 나왔거든요. 얘들은 지지선들은. 근데 그 선들 밑으로 그냥 주가만 빠지잖아요. 그죠? 21선 위에 있고. 이런 자리는 차라리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는 매수 구간이 일봉상으로는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는 여기 생략된 보조지표와 같이 봤을 때는 제 기준과 원칙에서는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구간은 가능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는 당연히 신규 진입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윙 이상의 어떤 관점에서는 진입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얘가 또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정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이후에 빠질 때 물론 아까 앞전 요 월봉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빠질 때 어떤 빠지는 힘이라든지 패턴을 또 추가로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요런 구간이 당연히 지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얘가. 뭐 어떤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력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주고 빠질 때 이런 파동을 만들 때 위로 올라가면서도 세력선과 세력 지수를 막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21선의 어떤 위치라든지 방향성을 보고 또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와 그런 어떤 패턴들을 보고 그때 가서 이제 눌리는 자리를 여기서 뭐 어느 시점부터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봐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자리에 뭐 더 간다 하더라도 신규 진입으로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참고 이후에 상승 이후에 빠지는 구간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당 종목을 굳이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것이고 제 관점에서는요. 아니면 이 종목을 뭐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종목 뭐 요렇게 움직일 요런 자리에 있는 요런 패턴에 있는 또는 이런 패턴이 있으면서 또 본인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가는 말에 잘못 올라타면 조금 다칠 수 있죠, 본인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조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주봉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주봉 밑으로 빠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월봉과 일봉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빠지게 되면 이후에 어떤 패턴을 봐야 되겠죠. 어떤 움직임과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 빠지면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그죠?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이후에 근데 이런 구간에 아마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만들 거예요. 만든다고 보고 그때 가서 또 마찬가지로 21선의 위치라든지 어떤 여기 생략된 보조지표와 그런 패턴들을 참고해서 그때 뭐 분할 매수 구간을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얘는 지금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그죠? 이후에 하락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어떤 패턴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이 선들은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요 지금 그어져 있는 선들 있지 않습니까? 일봉도 그렇고 이 선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가비아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만 설명을 뭐 짧게라도 드려봤습니다. 예,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종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